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를 맞아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당선 이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 남구의 이병훈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신년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주 시민들에게 2021년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참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작년 한 해는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게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사회적으로 약자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서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K방역을 통해서 가장 극복을 빨리 해냈고, 이제 뭐 2, 3월이면은 이제 치료제, 백신제, 지금 백신제를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전 국민 백신을 맞게 하겠다. 또 이것도 있고, 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이 어려움 속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것은 우리가 특히 공동체 광주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금년에 어쨌든 더욱더 건강하시고 어려웠던 지난해를 올해 활짝 이렇게 극복하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 의원께서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와 예산활동에서 돋보이는 이렇게 성과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시는 성과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초선 의원이라 이제 아무래도 더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이제 정책 자료집도 한 8권 정도 제가 내놓게 되고, 민생과 관련되고 문화와 관련된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가 법안 같은 것을 한 40건 정도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 것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을 보호할 것이라는 그 개정안도 있고, 또 아동 복지에 관한 것도 있고, 제일 큰 것은 아마 우리 광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시아문화도시 특별법 개정안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수많은 논의 끝에 지금 개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뭐 당에서도 뭐 우수감사위원으로도 선정을 해주셨고, 또 외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역구인 광주, 동구, 남구 지역뿐만이 아니라 광주 지역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입니까? 지금 뭐 광주시 전체 예산을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광주의 문화 관련 예산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약 한 1,658억 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에 비교해서 한 19%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문화 도시에 그걸 키우기 위해서 문화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러면 전당 아시아문화 전당에 관한 예산도 있지만은 광주시 전체의 문화 관련 예산에 것들이 관련이 돼 있는데, 뭐 특히 이제 앞으로 전당도 중요하지만은 광주 전체를 어떻게 하면 문화 도시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뭐 대표적인 문화마을 조성이라든가, 또 이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위한 그 펀드 조성도 이번에 국비 예산에다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돌아가면은 광주가 문화를 통해서 경제를 키워나가는 그런 도시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국이 대선 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길지 않은 기간, 짧은 기간에 이낙연 당대표가 출범이 된 이래로 지금 사실은 그 권력기관 개혁이라든가 민생에 관한 법, 또 공정경제에 관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요. 1987년 민주화 이래로 제일 많은 법안이 이번에 처리가 다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야당의 많은 반발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예컨대 공수처법, 또 국정원법, 경찰 공무원법, 경찰에 관한 것이죠. 권력기관에 의해서 참 우리가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자 해서 참 그것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민생 쪽에 보면은 우리가 산재보상법이라든가 또 중대재해처벌법, 장애인 활동 지원법 참 어려운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갈수록 양극화되는데 이걸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 거냐 해서 공정경제에 관한 법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이게 이제 반대가 많았습니다만은 이런 법들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법안이 상당히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코로나 피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제가 볼 때 당대표 취임 이후에 정부 예산을 이렇게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본예산까지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약 17조 원 정도를 편성을 했거든요. 이걸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한 것도 있고 해서 참 많은 일을 이낙연 당대표 체제하에서 이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높이 안 맞은 게 있죠. 이제 부동산 관계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옛날에 이제 MB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는데 아주 효과가 덜 나타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것이냐 이쪽에다가 최대 역점을 둬서 앞으로 좀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이낙연 대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해서 당 내외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면은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이 권한인데 대통령께서는 그 사면권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서 하실 고유 권한입니다.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를 많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이낙연 대표가 사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지금 벌써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랬냐 이런 돌팔매질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 중에 당대표로서 참 좋은 자산이잖아요.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의 제목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팔매질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 빨갱이 논란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을 큰 시각에서 이렇게 봐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그 영국하고 아일랜드가 굉장히 많은 그 피나는 전쟁을 해서 이제 아일랜드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아일랜드 대통령이 왔을 때 같이 이제 그 한 연설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던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앞으로도 과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후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이런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그 큰 틀에서 이런 것도 한번 귀담아 들어볼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쟁 체제가 가동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대선 후보로 여러 분들이 이렇게 거론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시대 상황에 맞고 또 경쟁력을 갖춘 후보는 어떤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대선에 도전을 하셨는데 두 차례에 걸쳐 하실 때 제가 광주 지역의 총괄선대본부장도 했고 공동선대위원장도 했었어요. 그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 첫째는 도덕성, 둘째는 이 정권을 운영한 경험, 그 두 가지를 아주 높이 그 생각을 하고 봐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대선 후보로서 그럼 어떤 기준이 맞겠냐? 제가 볼 때는 그 유명한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말했던 좋은 정치가 뭐냐? 첫째는 열정이요, 둘째는 책임감, 세 번째가 균형 감각을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붙이면은 도덕성. 그럼 네 가지가 되겠죠.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네 가지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제일 적절한 인물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문화계 등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었습니다. 새해 초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아시아 문화 전당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그 지역민들이 허탈감을 이렇게 감추지 못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 정치력의 한계 여기까지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요. 아특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시아 문화 전당이 개관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저게 뭐 하는 곳이냐, 전당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이유는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아시아문화도시 특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게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특법 개정안은 박근혜표 아시아문화 전당을 노무현표 아시아문화 전당으로 원위치시키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전당이 운영돼야 된다. 전당은 아시아문화 전당은 광주에 소재하고 있지만 광주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이고 또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를 통한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은 이번에 그 제가 문체위 소속인데 상임위에서 3번을 이 단일 법안 아시아문화도시 특별법을 논의를 한 것은 국회 역사에 없어요. 야당의 끊임없는 반대 속에서 그 3차례에 걸친 상임위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법안을 상임위 통과시켰고 남은 게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우리가 공수처법이라든가 어려운 법안을 야당의 반대 속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년 초에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또 야당이 반대를 해서 일단 2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지금 우리 여당 지도부 특히 우리 이낙연 당대표와 또 원내대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월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자타가 인정하는 문화 전문가인데요.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 육성을 위한 의원님의 의지를 한번 여기서 밝혀주십시오. 제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할 때 이 광주형 일자리 또 인공지능 AI 도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자, 광주가 살 길은 뭐냐? 앞으로 문화를 통해서 광주의 먹거리를 키워내는 거, 경제를 키우는 거. 그래서 문화라는 축과 경제라는 이 두 축을 같이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이지요. 그 마침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K 뉴딜,
뉴딜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그 지금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또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되어 있는 이 축에다가 문화 뉴딜이라는 축을 곁들여서 광주는 특히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고 또 인공지능 집적화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와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한국 미래 산업, 미래 문화의 플랫폼 역할을 광주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새해 의정활동 방향과 계획도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광주 모든 우리 광주 시민의 열망인 아시아문화 전당을 정상화시켜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문화관광 효과도 높이고 또 일자리도 만들기 위해서는 아시아문화 전당 정상화 이걸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토대로 소위 말하면 광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산실로 가고 싶은 게 제 여망입니다. 한 가지 이제 또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어쨌든 대선에 우리 광주가 한국 정치 중심에 서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교두보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그런 것을 우리 광주 해내자. 여기에다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창사 30주년을 맞이한 광주매일신문과 우리 독자들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광주매일 역사가 지금 한 30년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서 출발해 가지고 TV까지 결합해서 제가 알기로는 타 신문사보다는 훨씬 온라인 오프라인 시대의 추이에 가장 빨리 적응해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지역의 정론으로서 광주매일이 우뚝 서고 더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병훈 국회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전반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의 경륜과 열정을 토대로 올 한 해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